여자라고 제외일 줄 알았나? 규정은 규정이야, 옷 벗어. 중대장의 목소리는 사납고 차가웠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모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혹한기 훈련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윤설인 41세 해군 부사관이에요. 보급과 기록을 담당하고 있었죠. 훈련장은 강원도 철원군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이었고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 점호가 있었어요. 전 병력이 연병장에 집합했죠. 중대장 강민호 소령이 앞에 섰어요. 38세, 키 크고 목소리 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일정 전달한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오전 7시 행군 시작. 15km 완전군장. 12시까지 복귀. 이상. 간단한 브리핑이었어요. 그런데 중대장이 병력을 쭉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윤설인 부사관. 제 이름이 불렸어요. 앞으로.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어요. 보급 담당이면 보급이나 하지. 왜 혹한기 훈련까지 따라왔나? 저는 대답했어요. 부대 기록 담당이기도 합니다. 기록?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훈련 참여도 기록해야 합니다. 중대장이 비웃었어요. 참여? 내가 뭘 참여해? 체력 테스트도 면제받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과거 부상으로 인해 일부 체력 테스트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중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급 담당이 체력도 안 되면서 군복은 왜 입고 서 있나? 그 말이 연병장을 가르며 퍼졌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어요. 중대장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강회의다. 몸도 못 쓰는 사람이 현장에 나와서 뭘 하겠나? 중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동수 상사였습니다. 55세,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선임이었어요. 윤 부사관은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이 박동수 상사를 쳐다봤어요. 상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교육하는 중이야.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니까. 박동수 상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중대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윤설인 부사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봐. 팔굽혀펴기 50개. 지금 당장.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눈이 쌓인 바닥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과거 부상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요. 15개쯤 했을 때 팔이 떨렸어요. 20개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중대장이 비웃었어요. 봐라. 저게 군인이냐? 25개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저는 일어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지. 대답 못하겠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임무는 보급과 기록입니다. 그거 말고 전투에 투입되면 뭘 할 건데? 저는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중대장이 코웃음 쳤어요. 군인이 전투부대가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중대장이 병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봤지? 이런 게 안 되는 거다. 몸도 못 쓰면서 현장에 나오는 거.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중대장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윤설인 부사관, 오늘 행군은 빠져. 기록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훈련 현장에 나오지 마. 사무실에서 일이나 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중대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어가. 저는 대열로 돌아갔어요. 점호가 끝나고 해산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박동수 상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중대장님이 좀 심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윤부사관, 억울하면 말해요. 제가, 상사님, 저 정말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박동수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몸 조심해요. 네. 박동수 상사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눈 쌓인 연병장을 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손으로 팔을 쓸었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저는 8년 전까지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해군 UDT였죠. 침투 작전에 투입됐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적의 습격을 받았고 저는 칼에 찔렸습니다. 여러 번이요. 등, 옆구리, 어깨, 팔, 몸 곳곳에 흉터가 남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고 일부 신경도 손상됐어요. 그래서 전투부대에서 물러났습니다. 보급과 기록 업무로 전환됐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군인이었어요. 제 방식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보급을 관리하고 부대가 돌아가도록 뒤에서 지탱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중대장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소령은 성과와 권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을 통제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타입이었죠. 저는 그에게 좋은 타깃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이고 체력이 약하고 말이 없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카메라를 챙겼어요. 오늘 행군 기록을 찍어야 했으니까요. 오전 7시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차량을 타고 중간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병사들이 지나갔어요. 완전 군장을 메고 힘들게 걷고 있었죠. 이준혁 이등병도 보였어요. 22세, 어리고 겁 많은 신병이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행군은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몇 군데 지점에서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복귀했습니다. 오후 1시쯤 병력이 돌아왔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사무실로 가서 오늘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파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동수 상사였어요. 윤부사관, 커피 한 잔 할래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잔 해요. 오늘 추웠잖아요. 박동수 상사는 커피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 미안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상사님 잘못 아닙니다. 그래도 중대장님이 좀 심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익숙합니다. 익숙하다고요? 네. 처음이 아니니까요. 박동수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윤부사관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도 상사님, 저는 박동수 상사를 봤어요. 저 정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박동수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만약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네. 박동수 상사는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점호가 있었습니다. 또 연병장에 모였어요. 중대장이 앞에 섰습니다. 내일 일정 전달한다. 오전 6시 기상, 6시 30분 아침 식사, 8시 전술 훈련. 간단한 브리핑이었어요. 그런데 중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윤설인 부사관. 또 제 이름이 불렸어요. 내일 전술 훈련도 빠져. 사무실에서 대기. 알겠습니다. 중대장이 웃었어요. 내가 현장에 나와봤자 짐만 되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점호가 끝나고 해산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갔어요. 오늘 아침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중대장의 목소리. 보급 담당이 체력도 안 되면서 군복은 왜 입고 서 있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었어요. 내일은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견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혹한기 훈련 3일째 밤이 지나가고 4일째 아침이 왔습니다. 전날 밤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제 중대장이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1시간쯤 일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호 중대장이었어요. 뒤에 박동수 상사와 병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경례했어요. 중대장은 대충 받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윤설인 부사관. 예. 오늘 규정 점검 실시한다. 규정 점검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혹한기 훈련 중에 갑자기 규정 점검이라니. 중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복 상태, 복장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할 거야. 전 병력 대상이니까 협조해. 알겠습니다. 일단 외투부터 벗어봐. 저는 외투 지퍼를 내렸어요. 천천히 벗으려는데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빨리 좀 해. 바쁘다고. 저는 외투를 벗어서 의자에 걸쳤습니다. 안에는 군복 상의를 입고 있었어요. 중대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상의도. 예. 상의도 벗어봐. 안에 뭐 입었는지 확인해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규정 점검이라고 해도 이건 과한 거였어요. 중대장님, 규정상 여군은 여자라고 제외일 줄 알았나? 중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야. 남녀 구분 없어. 뒤에 서 있던 박동수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대장님, 여군 규정 점검은 여군 간부가 해야 하는 게 상사는 가만히 있어. 중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동수 상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중대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빨리 안 벗어?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할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단추를 다 풀고 상의를 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대장이 갑자기 제 상의 깃을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느리게 할 거야?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군복 상의가 어깨 부분에서 찢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옷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찢어진 틈 사이로 제 어깨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어깨에 새겨진 것도요. 긴 칼자국 흉터였습니다.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까지 이어지는 흉터였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대장이 멈칫했어요. 박동수 상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사들도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상의를 여미려 했지만 이미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중대장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저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수 상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제 어깨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건 훈련으로 생길 흉터가 아닙니다. 중대장이 박동수 상사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저건 칼자국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박동수 상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다시 저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군복을 붙잡고 돌아섰습니다. 사물함에서 예비 상의를 꺼내서 재빨리 갈아입었어요. 등을 돌린 채로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제 등의 흉터들이 더 드러났을 거예요. 어깨, 견갑골, 옆구리. 온통 칼자국 투성이었으니까요. 옷을 다 입고 돌아섰을 때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중대장은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동수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 부사관 그 흉터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정 점검 끝났으면 나가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중대장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박동수 상사와 병사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8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제 흉터를 보인 게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8년 전 그 작전. 적진 깊숙이 침투했던 밤. 갑작스런 기습. 칼날이 제 몸을 파고들던 순간. 피가 흐르던 기억.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것.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과거는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동수 상사였어요. 윤 부사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박동수 상사가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 아까 그 흉터 말씀드렸듯이 개인 신상입니다. 알아요. 근데 혹시 과거에 특수부대였어요? 저는 박동수 상사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런 흉터가... 네. 박동수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전 중에 다친 거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동수 상사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윤 부사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중대장님이 그렇게 함부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제 임무는 보급과 기록이에요. 박동수 상사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상사님, 이 일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이 규정을 어기고 제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윤 부사관, 부탁드립니다. 박동수 상사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근데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박동수 상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아직 작성 중이던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 부사관님 몸에 흉터 엄청 많대. 진짜? 어떻게 알아? 아까 규정 점검 때 봤다는 사람이 있어. 대박 어떻게 생긴 건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받아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평소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이준혁 이등병이 다가왔어요. 저 부사관님, 저는 멈춰섰습니다. 왜? 아까 괜찮으세요? 저는 이준혁을 봤어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중대장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근데 이등병, 저는 이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 할 일이나 잘해.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급 물자를 확인하고 내일 일정을 정리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됐어요. 연병장으로 가려는데 박동수 상사가 달려왔습니다. 윤 부사관, 중대장실로 오래요. 무슨 일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요. 저는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갔어요. 중대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중대장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윤설인 부사관. 예. 오늘 일은 내가 좀 과했어. 사과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말이야. 중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흉터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기강이지. 병사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중대장을 봤어요. 제가 먼저 보인 게 아닙니다. 알아. 근데 이미 소문이 났잖아. 그래서 말인데. 중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격리 조치할 거야. 기강문란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저는 숨이 막혔어요. 격리요? 응. 별도 공간에서 대기. 훈련 불참. 이해하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당장. 짐 싸. 저는 일어났어요.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제가 왜 격리당해야 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명령이었으니까요. 숙소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박동수 상사가 와서 저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부사관 정말 미안해요. 박동수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사님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박동수 상사는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작은 방, 혼자, 격리. 8년 전 병원에서 회복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 밤을 견뎌야 했어요. 그렇게 혹한기 훈련 4일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격리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책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가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밀어 넣어지는 식판이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지도 몰랐어요. 창밖으로는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요? 흉터를 보였다고요? 제가 원해서 보인 것도 아닌데요. 중대장이 억지로 벗긴 건데요. 하지만 격리당한 건 저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 문이 열렸어요. 박동수 상사였습니다. 윤 부사관. 상사님, 괜찮아요? 네. 박동수 상사가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중대장님이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보고요? 네.
격리 조치한 거요. 규정상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박동수 상사가 물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요. 맞아요. 여군한테 강제로 옷 벗긴 거, 이거 문제되면 중대장님 진급 물 건너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동수 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묻으려는 것 같아요. 윤 부사관을 격리시켜서 입 맞고요. 그럴 거예요. 이거 부당해요. 제가 상부에 보고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요? 복잡해질 뿐이에요. 하지만, 상사님, 저는 박동수 상사를 봤어요. 전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훈련 끝나면 돼요. 박동수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부사관은 정말 너무 참아요. 익숙해서요. 박동수 상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며칠만 더 참으면 돼요. 훈련은 일주일이니까 사흘만 더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비상소집, 전 병력 집합,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무슨 일인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여기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 이등병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사관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인근 해안에서 실종 사고 났대요. 그리고 민간인 구조 요청도 들어왔대요. 저는 긴장했어요. 동시에? 네. 부대가 난리예요. 중대장님도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전 병력 집합했어? 네. 근데 혼란스러워요. 명령 체계가 엉망이에요. 저는 재빨리 군복을 입었습니다. 나도 갈게. 하지만 격리 중이시잖아요. 상관없어. 비상 상황이야. 저는 이준혁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돈되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간부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동수 상사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중대장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대열 뒤에 섰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실종자는 민간인 등산객 2명입니다. 어젯밤부터 연락 두절됐습니다. 박동수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쪽에서는 표류 중인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대장이 말했어요. 두 곳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어? 병력을 나눠야 합니다. 누가 어디로 갈 건데? 제가 해안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동수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산 쪽으로?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면 중대장님이 여기 남아서 지휘하시고.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중대장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프 한 대가 연병장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최원재 대령이었습니다. 상급 지휘관이었어요. 58세, 백발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전 병력이 긴장했어요. 최원재 대령은 빠른 걸음으로 중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황 보고, 예, 실종자 2명과 해안 표류 선박. 알아. 브리핑 받았어. 지금 병력 배치는? 아직 결정 중입니다. 최원재 대령이 중대장을 똑바로 봤어요. 결정 중? 얼마나 걸릴 건데? 곧 하겠습니다. 최원재 대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쭉 훑어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령이 걸어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부사관, 이름, 윤설인입니다. 보직, 보급과 기록 담당입니다. 최원재 대령이 저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UDT 출신이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다 안다. 8년 전 그 작전. 내가 살아남은 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최원재 대령은 계속 말했어요. 왜 여기 격리돼 있었어? 그건 묻지 마. 나중에 들을게. 대령이 중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민호 중대장. 예. 윤설인 부사관 격리 해제. 즉시.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중대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최원재 대령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윤 부사관. 예. 말 안 해도 돼. 그냥 해. 할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대령이 전 병력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윤설인 부사관이 해안 구조를 지휘한다. 박동수 상사는 산 쪽 수색 맡아라.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보급 담당이 현장 지휘를. 닥쳐. 최원재 대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넌 여기 남아서 후방 지원이나 해. 더 이상 말 말고. 중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원재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필요한 병력 데려가. 알겠습니다. 저는 병력을 쭉 봤어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이준혁 2등병, 김성훈 1병, 장민석 상병. 앞으로. 3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박동수 상사 따라가. 병력이 나뉘었어요. 저는 제 팀을 봤습니다. 이준혁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부사관님, 저 처음인데요. 괜찮아. 저는 이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와. 그게 명령이야.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최원재 대령을 봤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제 팀과 함께 차량으로 향했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현장에 나가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 제 도움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해안을 향해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 쌓인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사관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8년 전 그 일 이후로 제대로 된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몸이 예전 같을까요? 제 판단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30분 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치고 있었어요. 멀리 표류 중인 선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조류, 바람, 파도의 높이,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여기서 진입한다. 김성훈, 장민석, 로프 준비. 예. 이준혁, 너는 여기 남아서 신호받아. 예.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무서워? 네, 솔직히요. 괜찮아. 무서운 게 정상이야. 부사관님은 안 무서우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서워. 나도. 진짜요? 응. 근데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야.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비를 챙기고 팀원들과 함께 해안으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랬습니다. 차가운 물, 거친 파도, 그리고 칼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과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출발한다.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원들이 따라왔어요.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지만 저는 헤쳐나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8년이 지났지만 훈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박에 도착했어요. 안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재빨리 로프를 묶었습니다. 하나씩 올라타세요. 민간인들을 구조했어요. 그리고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혁이 담요를 가져왔어요. 부사관님,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부사관님? 이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 발짝 비틀거렸어요. 괜찮아, 잠깐만.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관님, 부사관님.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과거가 밀려왔으니까요. 8년 전 그날이요. 칼날이 제 몸을 파고들던 순간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어디 있는 걸까요? 고개를 돌렸어요. 병실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링거가 달려 있었고 제 팔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깨어났네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의관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대위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쓰러져 있었어요? 3시간쯤요. 과로와 탈수, 그리고 과거 외상 후유증이 겹쳤어요. 군의관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몸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등과 옆구리, 칼자국 흉터가 있는 부분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원재 대령이었어요. 깨어났군. 대령님,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군의관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누워 계세요.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최원재 대령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수고했어. 민간인 구조 성공적이었어. 감사합니다. 박동수 상사팀도 실종자 찾았어. 다들 무사히 복귀했고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대령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내 혈액형이 RH-AB형이라며? 네, 그런데요. 희귀 혈액형이야. 수혈이 필요한데 재고가 없어. 저는 당황했어요. 수혈이요? 제가 피를 많이 흘린 건 아닌데. 과거 부상 부위에서 내부 출혈이 조금 있었어. 많진 않지만 내 상태를 생각하면 수혈이 필요해. 군의관이 설명했습니다. 인근 병원에 요청했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최소 내일 오후는 돼야 한대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희귀 혈액형?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일단 안정하면서 기다려. 곧 도착할 거야. 최원재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푹 쉬어. 감사합니다. 대령이 나갔어요. 군의관도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호출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격리에서 풀려나고 구조작전에 투입되고 쓰러지고 8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에 나갔던 거였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유증도 여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부사관님 괜찮으세요? 응. 들어와. 이준혁이 들어와서 침대 옆에 섰어요. 제가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미안. 놀랐지? 네, 근데 부사관님 덕분에 사람들 구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 그냥 해야 할 일 한 거야. 아니에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무서워서요. 넌 잘했어. 신호 제대로 받았잖아.
이준혁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부사관님, 응? 부대에서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부사관님 혈액형이 희귀해서 수혈이 필요하다는. 아, 그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괜찮아. 내일 오면 돼. 그게요. 이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다 헌혈하러 갔어요. 뭐? RH-AB형이 누구 있나 전부 검사했대요. 그랬더니 3명 나왔대요. 저는 놀랐어요. 누구? 김성훈 1병, 장민석 상병, 그리고 저요. 너도? 네. 저도 RH-AB형이에요.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헌혈하고 있어요. 부사관님 주려고요. 왜 그렇게까지? 부사관님이 우릴 구하셨잖아요. 오늘 작전에서요. 이준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님한테 배웠어요. 뭘?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요. 부사관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헌혈하러 가볼게요. 부사관님 푹 쉬세요. 응. 고마워, 준혁아. 이준혁이 나갔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사들이 저를 위해 헌혈을 하고 있었어요. 8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1시간 후 군의관이 왔습니다. 수혈 준비됐어요. 병사들이 헌혈해줬어요. 들었어요. 시작할게요. 수혈이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피가 제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병사들의 피였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한 피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군의관이 확인하고 퇴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며칠은 푹 쉬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최원재 대령이 보였습니다. 윤 부사관. 대령님, 내 사무실로 와. 저는 대령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대령이 말했어요.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령이 저를 봤어요. 강민호 중대장관은 정리됐어. 정리됐다고요? 응. 직권 남용, 여군 부당 대우, 보고 지연. 다 확인됐어.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박동수 상사가 보고했어. 그리고 병사들 증언도 받았고, 대령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 소령은 보직 해임됐어.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넌 피해자야. 억울하게 격리당했고 부당한 대우 받았어. 정식으로 사과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괜찮습니다. 왜?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넌 왜 그렇게 참기만 해? 익숙해서요. 8년 전 일 때문에 저는 대령을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 작전 지휘관이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이, 응, 나였어. 그래서 너 알아봤어. 대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일 미안했어. 내 판단이 잘못돼서 너희가 다쳤어. 아니에요. 작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넌 살아남았어. 기적적으로. 대령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근데 그 후로 계속 뒤에 숨어 지낸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더 이상 현장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몸이 망가졌으니까요. 동료들은 죽었는데 저만 살았으니까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뒤에서요. 조용히요. 대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윤 부사관. 예. 넌 영웅이야. 아니에요. 맞아. 어제 작전 봤어. 내 판단, 내 움직임. 완벽했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지. 대령이 말했습니다. 넌 살아남았어. 그리고 계속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전 그냥 버텼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용기야. 대령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표창 신청할 거야. 어제 구조작전에 대해서 필요 없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저는 대령을 봤어요. 대령님, 윤 부사관,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인정받아야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령이 웃었어요. 가서 쉬어. 며칠 휴가 줄게.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경례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이준혁, 김성훈, 장민서.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부사관님, 응? 괜찮으세요? 응? 너희 덕분에. 김성훈이 웃었습니다. 저희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피 좀 뽑은 건데. 아니야. 큰 도움이었어. 저는 3명을 봤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장민석이 말했습니다. 부사관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배운 게 뭔데? 리더십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말없이도 사람을 이끄는 거요. 저는 웃었어요. 과찬이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병사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8년 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너희들 덕분에 힘이 났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희야말로요. 병사들이 경례했어요.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저는 숙소로 향했어요. 길을 걷는데 박동수 상사가 보였습니다. 윤 부사관. 상사님, 몸은 괜찮아요? 네.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박동수 상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박동수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 처음부터 알았어요. 뭐요? 윤 부사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흉터 봤을 때 알았어요. 저런 흉터는 훈련으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제 확신했어요. 윤 부사관은 진짜 군인이라는 거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요. 박동수 상사가 경례했습니다. 저도 경례로 답했어요. 상사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8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걸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걸요. 저는 여전히 군인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방식대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최원재 대령이었어요. 수고했다. 푹 쉬어라.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넌 훌륭한 군인이야.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들처럼 계속 나아갈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앞을 보면서요. 제 방식대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틀간의 휴식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혹한기 훈련도 종료됐어요. 병력들이 원래 부대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밀린 업무를 정리해야 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동수 상사였습니다. 윤 부사관, 조금 있다가 전체 집합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표창 수여식이래요. 구조작전 관련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연병장에 전 병력이 모였습니다. 저는 맨 뒤에 조용히 섰어요. 최원재 대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혹한기 훈련 기간 중 발생한 긴급 구조 작전에서 탁월한 임무 수행을 보인 대원들을 표창한다. 대령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박동수 상사 앞으로. 박동수 상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표창장을 받았어요. 이준혁 2등병, 김성훈 1병, 장민석 상병 앞으로 3명이 나가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령이 저를 봤어요. 윤설인 부사관 앞으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갔어요. 병사들 사이를 지나 단상 앞에 섰습니다. 최원재 대령이 제 앞에 섰어요.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저는 표창장을 받았어요. 대령이 전 병력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설인 부사관은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8년 전 특수부대 작전에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탁월한 판단력과 리더십을 보였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윤 부사관, 할 말 있나? 저는 당황했어요. 저 특별히. 편하게 해. 저는 병력을 봤습니다. 이준혁이 보였어요. 김성훈, 장민석도 보였고요. 박동수 상사도 보였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8년 전 작전에서 저만 살아남았어요. 동료들은 다 죽었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해졌어요. 그 후로 계속 뒤에 숨어 지냈어요. 보급과 기록 업무로요. 현장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는 걸요. 저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전총을 들거나 최전방에 서지는 못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보급을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할 때 현장에 나가고.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준혁을 봤어요. 이준혁 2등병. 예. 이준혁이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었잖아. 무섭지 않냐고. 네. 나도 무서워. 지금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과거가 무섭고 실패가 무섭고 다시 다칠까봐 무서워.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때가 있어. 저는 전 병력을 봤습니다. 그게 군인이니까.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영웅이 아니야. 다만 끝까지 버텼을 뿐이야.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저는 표창장을 봤어요. 이 표창은 제 것이 아니에요. 같이 헌혈해준 병사들 것이고, 저를 믿어준 상급자들 것이고, 함께 작전 수행한 동료들 것이에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그 다음 김성훈, 장민석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동수 상사도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전 병력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병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들고 병사들을 봤습니다. 최원재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들어가. 저는 대열로 돌아갔어요.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해산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부사관님, 이준혁이었어요. 뒤에 다른 병사들도 따라왔습니다. 왜? 저 부사관님한테 드릴 게 있어요. 이준혁이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병사들이 다 같이 쓴 거예요. 편지? 네. 감사 편지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고맙긴 제가 더 고마운데.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감사해요.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부사관님 보면서 배웠어요. 장민석이 덧붙였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요.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저희야말로요. 병사들이 격려했어요. 저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가고 저는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사관님, 저 이준혁입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부사관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 부사관님 김성훈입니다. 부사관님처럼 묵묵히 일하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장민석입니다. 부사관님 진짜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병사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었어요. 부사관님, 저희 모두의 마음입니다. 부사관님은 저희의 롤모델이에요.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전 병사 일동.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8년이 걸렸어요. 8년 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군인이었고 제 방식대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동수 상사였습니다. 윤 부사관,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일어나서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박동수 상사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상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연설 정말 좋았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병사들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격려했습니다. 저도 격려로 답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받았어요. 박동수 상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어요? 상사가 물었어요. 그냥 제 일 계속할 거예요. 보급이랑 기록? 네. 그게 제 자리니까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뭐가요? 인정받았잖아요. 현장 능력도 있다는 거.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제 자리는 여기예요. 그래도 상사님, 저는 박동수 상사를 봤어요. 전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준비 안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현장 나간 건 비상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소에는 여기서 제일 하는 게 맞아요. 박동수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8년 전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어요. 작전 전에 동료들과 함께 봤던 하늘이었습니다. 잘 있어, 얘들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 목까지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표창장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준 편지를 옆에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2가지를 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인정과 동료애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거예요.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보급을 확인하고 기록을 정리할 거예요.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어요.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조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첫 회의에서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계급이나 성별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노력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윤설인 부사관.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 지난 구조작전 보고서 잘 봤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제자리에서 인정받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도 보였어요.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서도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칼에 찔리고 죽을 뻔했을 때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버텼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인정받는다는 걸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 여기 있어.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가. 저는 미소 지으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거예요. 제자리에서요. 묵묵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